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8월 20일 새벽 2시 20분이에요. 뉴스는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빠져 호재성 뉴스를 막 날려대다가 비트가 조정이 오니 뭐 이런 식으로 말씀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자 방송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을 일단은 조심하는 흐름으로 바꿔주셨고, 최근에 마지막 매수가 손절로서 끝이 나면서 저희는 한 2주 정도는 쉬는 흐름, 일단은 높게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시간이 지나서 연 단위로 보시는 분들은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트가 1400 넘었을 때 풀매수 땡기고 막 미더리움 50 몇만 원 풀매수 땡기고 하신 분들은 또 고통을 감수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탐욕이고 여러분들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난 욕심 없어요 라는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종목을 이더리움, 이제 리플에 시작을 해서 중간 이더리움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라이트코인으로 이제 매매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실제 정산 금액이 한 뭐 많이는 못 벌었어요. 한 500만원 정도 벌었나? 그래서 이제 시즌을 줄이고 인출을 해서 이제 소정한 곳에 좀 또 쓰고, 왜냐면 제가 생계형이거든요. 학원이 지금 거의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저는 뭐 이 차트 트레이딩을 본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제가 하고 싶은 일과 또 제가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또 쓰고 투자를 하면서 이제 실제 실생활에 투자를 하면서 소비를 하면서 인출을 하고 이제 한 수익금 해당되는 그 부분보다 약간 적은 정도 수준을 매수를 해놨습니다. 연금 대비 한 20% 정도만 매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그러니까 실제로 80% 시드를 리스크를 줄인 거예요. 최근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수익이 감소되면서 기분 좀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큰 시드를 다시 살 자리를 줬다는 것에 대한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 자리값에서 또 여러분들은 자리값이라고 하면 또 그 자리값에서 풀매수를 하잖아요. 그 자리값에서 시그널을 확인을 하면서 저는 풀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풀매수 가격을 조금 과감하게 하단을 좀 잡아놨어요. 하단을 잡아놨고 그 가격을 이제 또 도달해 준다면 우리가 크게 반등할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판단하고,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좀 도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이제 손절을 또 과감하게 치는 편이거든요. 실제 나스닥에는 선물할 때도 그냥 짜증나면 손절 쳐버려. 잠시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은 다릴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8월 하순 정도 되면 시장이 다시 한번 돌릴 가능성을 높게 생각을 합니다. 돌릴 것이다가 아니라 그때 또 여러분들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차트를 뚫어져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반등하는 흐름들, 뭐 짧게도 반등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반등하는 흐름들도 나오고 조정 나오는 흐름들도 있고 막 지멋대로죠. 그런 것들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입장에서 저희가 리딩을 마지막에 하고서는 손해는 안 났을 겁니다. 그죠? 저희가 실제로 요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요때, 그죠? 요때도 무슨 말을 했었는가 하면 여기는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요 구간에서 익절로스에 대한 마지막 익절로스에 대한 얘기는 드렸어요. 저 공방분들한테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파절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셔야 되거든. 습관적으로 알아서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가 끼어지면 여기가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사실 액션을 취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또 돌을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어올린 다음 네 번째 돌파니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서 이 구간에서 좀 자리를 잡는 것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그게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수를 노려보시고 여기 손절을 거시고 깨지면 여러분 저 욕하시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나스닥을 매매를 하다 보면 최근에 했던 게 40승 17패, 아니 17패까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승률이 70% 80% 정도 내거든요. 수익률은 뭐 지금 이제 얼마였지? 300만원 조금 넘네. 크게는 못 벌었습니다. 한 50, 그 마이크로니까 350, 60만원 정도 벌었던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크게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다 보니, 그래서 어쨌든 수익을 하고 있다, 벌고 있다는 그 자체에 만족을 하고 천천히 그 원리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복리로 늘려나가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수를 하셨으면 올라갈 때와 여기 100을 매수하셨으면 여기서 비중 계속 줄어 들어가야 돼. 쭉 줄어 들어가야 돼. 여기서 한 30% 남겨놔라 그랬잖아요. 더 가면 아무 짓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매수 자리에 올 때까지. 그것은 엘리어트 파동론의 대파동과 소파동 관계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소파동도 노리면서 하실 건 여러분들의 깜냥과 수실력 그리고 배짱이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지금 4시간 차트 지금 작은 흐름입니다. 저는 지금 월봉 차트를 메인으로 보고 주 월봉을 마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작은 흐름이고, 어찌되었건 여기서는 반등을 하면서 저를 짓다가 여기 이탈 주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강하게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로서는 중강 이상이라고 해서 완전 초강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여기서 30% 시드를 놀고 있다가 여기 70%까지 채워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등하다가 다시 이탈되면 여기 로스컷을 다 싹 다 걸시면 돼요. 싹 다 거시면 그냥 에이 안 할란다 하고 체결하시고 다시 이제 1100만원까지 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게 뭐 그런 선동성 멘트를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사기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장사꾼 정도 될 것 같아요. 사기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절대 없어요. 저희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말씀 좀 조심스러운데 그분의 방송을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뵙고 그래도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스승님이죠. 스승님인데 아직 그 뭐라고 할까 좀 약간은 좀 그런 거였죠. 뭐라고 할까 연민을 좀 느꼈습니다. 매매와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마치 도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도박. 여러분들 도박하지 마세요. 계산입니다. 도박성을 띠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건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확률과 그것의 손익절에 대한 확률요. 그걸로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찾으시고 거기서 받고 손절을 하고 주고 익절 로스를 하고 남은 물량 들고 가고 손절까지 두고 벌어가고, 그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물론 하락장이면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내가 매수로서만 상승으로서만 베팅을 한다면 손실이 나는데 그 손실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정도에서 계속 막아낸다고. 그게 성공하면 여러분이 불타기든 쭉쭉쭉쭉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 시장이 코인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손실 봤었어요. 여러분들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한 2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봤었고, 다시 2천만 원 넣어서 다시 수익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주저주면서 소비를 하고, 또 인간을 만나면 사람을 만나면서 또 큰 손실을 봐서 정착돈 또 날려먹고, 그죠? 돈 벌었던 거 다 쓰고 다시 시작을 해서 이 정도 벌어서 다시 이제 쓰고. 그럼 손익시장에 저는 벌었던 사람이에요. 썼으니까 소비를 해버렸죠. 적금이 된 건 없지만 벌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계좌 인증을 하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만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출 갚았던 그런 내역하고. 제 계좌 인증 워낙 사고 팔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크래핑으로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부정 줄여가지고 비중 쭉 줄였다가 쭉 늘렸다 이랬기 때문에 한 번 사서 뭐 몇백 퍼센트, 몇십 퍼센트, 70, 80% 이렇게 수익률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저희 그 공부한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장투하면서 고기 존버를 하고 이더리움 뭐 80%, 90%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하여튼 뭐 갚았던 내역들, 제가 대출을 받았던 내역과 갚았던 내역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적도 많습니다. 선물 활성화 나스닥 하다가 100만 날려본 적도 있고, 제가 비트맥스 하다가 또 100만 날려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크게 날렸던 게 비트맥스에서 마진콜 100만 원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당시에 0.1비트가 그 당시에 0.1비트 정도 됐었는데 터진 적이 있어요, 실제로.
뭐 벌었던 것만 얘기하다 보니 제가 뭐 다 맞추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손실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손실과 수익을 따졌을 때 수익이 더 크다는 거죠. 제 매매법이. 그러니까 저기서 여기서 떠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을 때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미는 없겠지만 제가 싫은 소리 쓴 소리를 많이 하고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300분 400분 정도는 꾸준히 방송을 봐주시고 계시고 그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저의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길 테니까 어찌되었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조심하셨어야 되는 구간이 맞다라고요. 조심하라 그랬죠. 그죠?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좀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게 생각합니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여기까지 들어버려서 좀 여러분 혼선을 씌우실 수 있겠지만 저기다 손절을 걸으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가셨어야 돼요. 이제 가더라도 한 템포 버리셔야 되는 게 맞아요. 포기하세요. 네, 그게 맞아요. 다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ABC다. 그래서 곧장 갈 거다. 매수하셔도 좋다. 성공했죠. 성공 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손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최근 요 매장에서 2승 1패인 거예요. 요 구간에서만. 제 기록상으로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매매 기록을 남기시라고 공방 계시는 건 마찬가지. 어쨌든 비트코인 이 자리가 강한 매수 포인트가 될 것이고 아직도 저는 이 자리가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흔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릴 정도 이런 느낌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50을 먼저 줄지 1300 정도에 반등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흐름에서는 뭐 스토캐스트 신호도 안 나오고 거래량 신호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좀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온다면 나는 사겠다라는 거예요. 온다면 사겠다. 올라가면 팔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추세에 부딪힐 때쯤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이렇게 빠지는 게 어쨌든 바람직한 흐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면 각자 뭐 이런 큰 그림 그려놓고 타점을 기다리셔야 돼요. 자,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이 작은 추세 하나가 깨졌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작은 추세 하나가 지금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깨질 건지 말 건지는 사실 알 수는 없겠지만 깨질 가능성을 높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이 표현 누웠으니까 누웠고 스토캐스틱 지금 봉을 만들고 지저분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깨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사실 이 하락파가 임펄스 파동이냐 아니냐 하락에 대한 일파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모입니다. 하락 파동을 보기에는 100% 100점 만점에 제 눈에는 한 60점 정도 돼 보여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솔직한 말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이 개소리 하기 좀 60점. 그래서 하락 1파에 대한 가능성을 좀 꽤나 그럴싸하게 보여주고 있긴 하네 정도. 탁 끝 아니면 한 번 더.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서 돌려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빠져서 이 자리를 줄지. 그럼 여기서 또 매수를 노릴 것이고 여기서 매수를 노리겠죠. 그죠? 다 정리됐습니다. 네. 아니면 반전이 나오면 다시 하나 더 반전이 나온다는 건 지금 현재 1400 이상 살려줘야 반전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 자리 1400 한 5만원 정도 살려준다면 반전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하면서 다시 놀림목 매수를 노릴 거야. 이거 손절 주고 이게 그러니까 손절 2% 3% 나는 짜증나지만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 남겨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도 20% 들고 있다 그랬죠. 그죠? 30%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 70% 여기 한 30% 깔고 여기 40% 깔아가지고 50% 정도 깔아가지고 아니다 70이니까 20, 30 할까요? 이렇게 춤에 깔아두시고 편하게 여기 맞추시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렇게 높게 생각하고 있다 그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입니다. 리플도 이제는 시장은 돌았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시장은 이미 돌아갔고 시장은 이제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플도 어제까지요. 얘가 깨지기 전까지는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지켜야만 하고 얘가 깨지면 어디라고요? 얘가 깨지면 50원이며 죄송하지만 얘가 깨지면 50원이에요. 100원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270원 얘기할 때도 안 믿었고 하지만 말씀드렸죠. 이번 깨지면 100원입니다. 여기 깨지면 50원이에요. 이거 CL님이 말씀도 하셨어요. 네, CL님 뺏긴 건 아니고 제가 여기 깨지면 그 다음 하락이 이 처소에서 조금 여 밑에가 나오거든.
그래서 절대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여기서 매수를 강하게 노려보실 수 있다는 말을 의미를 하고, 매수가 되어서 위로 가준다면 좀 흔들리겠죠. 이렇게 흔들다가 여기 위에서 이쪽 구간에서 위로 가준다면 리플은 500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리플은 제가 위에서 이 그림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500원에서 550원 정도, 많게는 뭐 정말 최대 2,500원까지도 열릴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하고 있어. 상상이죠. 희망회로고. 그럼 여기가 깨질 것이다가 아니라 깨지면 액션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방송, 저희 방문은 좀 덜한데 새롭게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제발 점쟁이 좀 깨질 것인가요? 상승할 걸로 보나요? 하락할 걸로 보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짜증나요. 승질나. 제 친구도 그런 말 맨날 하는데, 가자 이러면서 가자 이러면서 막 이러내고 있는데, 그거 들으면 짜증나. 승질나요, 그냥. 그게 기본이 아니, 근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자, 저는 리플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네, 550원까지도 봅니다만은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요. 얘가 안 깨지면 550원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여기가 손절이고 여기가 목표가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손절과 목표가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사서 550원을 간다고 쳤을 때, 지금 370원에서 550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퍼센트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죠? 200원, 209원, 뭐 200원 잡읍시다. 대충 200원. 그러면 370원이면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돼요. 380원 상승. 그 550원 목표면은 여기 상승하는 거 50%요. 그럼 반토막, 그러니까 절반에 대한 손절료를 주고 50% 먹으러 들어간다고. 이 바보 아닌가? 바보잖아요. 이거는 계산이 안 맞다고, 수지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노리는 거 아니라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계산식에 대한 핵심은, 오늘 방송은 거의 공부방용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거에서 노리시는 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꿀렁꿀렁 거리다가 이렇게 해서 거리가 딱 터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달려드세요. 여기서 우르르 달려드는 거예요. 작은 흐름에 대해서 존재를 주셔도 좋고, 여기다 존재 주셔도 좋고, 여기서 달려드는 거라고. 그냥 가면 그냥 안 덤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절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그러셔도 좋아요. 그건 여러분의 실력에 대한 깜냥에 대한 문제야. 배짱에 대한 문제고.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기 손절 주고 들어가겠다. 이거 수렴으로 보고 있다. 나는 수렴으로 보고 여기 손절 들어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A, B, C, D, E 그래서 이렇게 갈 거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 손절 거시면 돼요. 네, 그 가능성도 지금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손절 타이트, 그러니까 손절이 여기가 아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다못해 여기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리플을 이 자리 오면은 살 겁니다. 네. 저는 이 파동을 좋게 생각, 1, 2, 3, 4, 5,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보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렴해 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일단 저는 일단 뭘 하든 말든 일단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자, 공방용 버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일리어트 파동론상 1파 이후에 조정파가 나오는데 3파, 5파가 나왔을 때 여기가 지그재금 여기 플랫이어야 돼요. 하동 교대의 법칙에 따라서. 근데 여기가 플랫이었어요. 그럼 여기가 지그재그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그재그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수렴 진행되고 하방 이탈돼서 한번 아래를 주고 가는 게 예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말을 놓고 저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만약에 리플 한다면, 자, 수렴을 정도 그려봅시다. 대충. 그러면은 이게 A, B, C, D, E 에서 작은 반등에 여기다가 매수를 노릴 거예요. 손절 여기다 주기도 오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쯤에 한번 줘볼 거 생각이에요. 정리됐나요? 이 그림이 나온다면 여기 손절 쭉 한번 도전해보고, 짧게, 그냥 이번엔 짧게 한번 요 정도까지 먹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조정파 다시 갈 거냐, 뭐 엔딩을 그려줄 거냐 말 거냐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 예상할 수 없어요. 여기다 그걸 보고 덤비든지 말든지 하겠죠. 어쨌든 이 앞전 두 흐름은 굉장히 예뻐요. 리플이 예쁘게 등장을 했고, 뭐 전형적인 아주 충격파로 보기에, 상승 1파동으로 보기에도 아주 예쁜 모습을 등장해줬기 때문에 얘가 나오면 이 구간, 이 눌림목은 또 적극적인 매수가 될 거예요. 여기서 뭔 쟁취를 하든 말든 이 300원대 전후
270, 80원에서 300원, 30원 사이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 스텔라 루멘을 강의할 때 80원대, 90원대 온다면 여러분들 그냥 풀매수 땡기셔도 좋다. 인생 역전 찬스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듯이 리플도 그때 그 흐름을 줄 수 있어요. 얘가 나오면. 왜냐면 이게 이거 너무 수위가 너무 높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먹여주길 바라겠지. 그죠?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여러분들 감도 없으실 거고. 왜냐면 이게 이 구간에서 터졌던 임펄스 파동이라면 최소한 이까진 간다고 보이는 거거든. 만약에 나왔다 진짜라면. 근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우리가 엄청 좋았죠, 그죠? 그리고 50만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로 두면서 얘기 리딩을 해왔었고, 그리고 39만원에서 한번 청산, 그리고 50만원에서 2차 청산해서 제 리딩이 끝이 난 종목입니다. 사실 뭐 돈 뭐 더 갔으니까 50만 여기거든요. 여기 요 자리였거든. 여기였나? 여기네. 어찌되었건 39만원 1차 청산을 했어요, 그죠? 요 구간에서,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 저항을 먹으면서 빠지고 있는 상태고, 이더리움도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참 예쁘죠, 그죠? 여러분들 멋있게 증당하고 실제 우리가 여기서 이더리움 내에 강력한 매수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뭐 어쩔 것도 없겠지. 예. 그치? 이게 멋있었어요. 이게 이 친구 아주 멋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대하는 거야. 오케이? 네. 이더리움 한 방에 안 죽을걸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눌림목 주면 주워 담아 보세요. 뭐 인생에서 뭐 있습니까? 도전해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이 추세선을 탈 때까지 행보해줄 거냐, 아니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갈 거냐, 뭐 이 정도 그림을 이렇게 가줄 거냐 말 거냐 앞으로 부분이 문제가 될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노리는 지점이 43만원 전후가 될 거예요. 43만원 전후가. 여기가 매수 존이에요. 여기가. 손절 어디 갈지 알아서 하십시오. 반등 오고 죽을 거니까 죽어도 거의 맞아. 오케이? 지금 덤비는 게 아니라 뭐 지금도 살짝 반등할 거죠. 여기 전환선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때 네 번째 돌파 나올 때 여기서 당기 붙였든지 그게 맞는 거잖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금액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거기까지 연결되셔야 된다고. 됐죠?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 이제 너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대다수 분들은 별 감각이 없으시겠지만 조금 알아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불쾌한 얘기. 왜냐면 자기네들은 너희한테 후원금을 주고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공개해서 이런 걸 다 까버리면, 그리고 차트를 좀 본다고 어디 깝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 인간들이 보고 이걸 퍼나른단 말이야.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보면 좀 기분 나빠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걸 싫어요. 그거 알려주기.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신 분들만,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만 도와드리고 싶거든. 뭐 광고한다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광고할 거고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를 할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를 하고 정당한 일을 대접을 해드리고 노력을 할 거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요. 뭐 어쨌든 코인 시장은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매수에 대해서 막 노릴 흐름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요 지점도 반등 나오죠, 그죠? 라이트코인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일단 다 털어냈고요. 여러분들 싹 다 털어냈습니다. 요거에서 77,500원 라인에서 75,000 라인에서 다 팔았습니다. 싹 다 팔고 7만 얼마더라? 2천 얼마였나? 다시 정찰을 걸어 놓은 상태야, 그죠? 살짝 걸었으면 살짝 물림을 즐기고 있습니다. 약간 살짝 물려있어야 마음이 편하거든, 저는 심리상. 자고 일어날 때 갑본부터 켜놓고, 맞지? 그래서 물려있고 있는 상태고,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들이 매수 포인트야. 올 것이라고 봅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 거라고 봅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거야. 예, 저는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올 가능성이 없다, 큰다고 봅니다만,
그냥 이렇게 행보 반등을 해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진행된다면 저는 여기서 매수를 노려버릴 수도 있어요. 몰라요.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럼 뭐 여기 언제 옵니까? 이거 질문 듣기가 싫다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케어해줄 멘탈이랑 그런 천친절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내일 모레 온다면 살 거예요. 한 3, 4거래일 안에 온다면 매수 노릴 거예요. 근데 이 거래량,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야, 이만큼은 나와야 제가 좀 강하게 매수를 노려볼 거고요. 만약에 큰 거래량 없이 막 요 정도에서 그냥 끝난다면 저는 반등하고 또 빠지는 걸 볼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 50% 되돌림을 주면서 어떠한 조건을 부합하는 어떤 모습을 발휘해 준다면 제가 다시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노릴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려면 좀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깨우침도 많이 얻으셔야 되고. 약간의 손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거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요. 여기서 반전이 최소한 38.2% 이상에 대한 반전, 즉 절반 50%에 대한 반전이 나왔을 때 비로소 추세 전환을 논할 수 있다고요. 논할 수. 그러면 그 밑에 손절으로 들어가는 거고, 사실 그 파동 자체가 아주 저 항상성 파동에 부합하는 예쁜 모습이라면 그냥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정도예요. 그리고 ABC 파동으로 반등할 거냐, 임퍼스 충격파로 반등할 거냐, 추세 살려주면서 갈 거냐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기분 나쁘겠지만 엄청 공부하셔야 돼요. 그 엄청 공부가 맞추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다가오셔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반등 나왔는데 50% 이거처럼 보이네, ABC처럼 보이네. 뭐 저점에 그냥 플래시인가, 뭐 인포 그거 익스펜딩인가, 뭐 수렴인가 모르겠는데 그럼 안 해야지. 상승 파동으로 보이는데 그럼 눌림목 지금 잡아 일부 들어가야지. 눌림목에 추면 좀 노려야지. 밑에 손절 걸어야지. 이게 본인 계획으로 움직여져야 된다고. 오케이? 지금 사실 여기 지금 약간 공방보다는 좀 돼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좀 잘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연이어서 우리가 나스닥과 금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